네, 22년 1학년 11월 모의고사 34번입니다. 우리의 집은, 집들은 단순한 생태계가 아니래요. 그저 생태계가 아니래. 음, 그러면 뭐야? 그것은 독특한 것이래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단지 생태계다. 생태계인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살아가는 환경이니까. 근데 단지 생태계, 이코시스템이라고 말하고 끝내기에는 분명히 독특한 면이 있다는 거지. 어쨌든 이것은 이거일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거일 겁니다. 그리고 원즈를 사용한 이유는 그 부정대명사죠. 그러니까는 명확하게 딱 이 생태계다라고 한정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니까는 원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은, 그러니까 원즈는 1, 2, 3, 4 얘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란 것이 독특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종들을 초대한대. 어떤 종들이냐면 이미 실내 환경에 적응된 종들을 초대한대요. 근데 이제 종을 초대한다는 거는 진짜로 어서 오세요, 꼭 오세요 이렇게 초대한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살게 이렇게 수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를 하도록 푸싱 밀어붙입니까? 진화를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진화를 촉진해. 어디로? 새로운 방향으로. 자, 그럼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팅 스피시즈 나왔죠. 그리고 엔드 기준으로 푸싱 이볼루션 나왔잖아요. 그래서 병렬 관계로 따지자면 분사로 얘 1번, 얘 2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피시즈를 꾸미는 관계사절이 있죠. 그래갖고 아이씨, 글씨를 너무 못 썼다. 이렇게 돼 있고 얘는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스피시즈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스피시즈는 단수랑 복수가 생긴 게 똑같아요. 그래서 종이냐 종들이냐 이거를 스피시즈 한 단어만 놓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 근데 다행히도 여기 아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복수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미 실내 환경에 적응이 된 종들을 호스팅 한다는데 그 종이 한두 개겠습니까? 바퀴벌레도 수용할 거고 또 거미도 수용할 거고 파리도 수용할 거고 모기도 수용할 거고 많은 종들을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단수이기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좀 어렵죠. 그리고 여기 수동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일단은 어댑트를 타동사로 그러니까 적용시키다라고 봤을 때는 종들이 누구를 적용시킨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글에서 봤을 때 누가 적용시켰냐, 적응시켰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최소한 수동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뭔 소리야? 최소한 능동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누군진 모르겠어. 뭐 집안 환경이라고 봐야 되나? 얘가 적응시켰을 거 아니야. 이 종을 어디다가 실내 환경에다가. 근데 그냥 이거 수동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스피스에서 앞으로 빼갖고 깃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얘 그냥 내려온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봤을 때도 종은 뭐 누구와 어떤 애한테 적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능동은 아닐 거 아니야. 적응이 된 종들이겠지. 가능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어댑트에 자동사로 적응하다도 있잖아요. 적응하다. 근데 적응하다는 여기서 왜 적절하지 않냐면 집안이라는 생태계를 지금 중심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들이 적응이란 건 원래 그런 거거든. 그 안에서 열심히 버티고 살면서 자기가 가진 성격들을 막 변화시키면서 그 환경에 이제 맞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 근데 환경에 의해서 얘네들은 적합하게 된 애들인 거야. 그쵸? 그런 의미에서 내용상으로도 봤을 때 얘만 단독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that을 쓰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것들 다 틀리겠죠. 적응된 애들이니까 are adapted 나온다는 거. 또 하나는 병렬 구조 보실 때 이제 adapted를 보고 and가 여기 있으니까는 옆에 있는 푸싱을 호스팅이랑 병렬이 아니라 adapted랑 병렬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거든. 물론 해석해보면은 adapted랑 병렬일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그거는. 하지만 아직 좀 실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상 호스팅이랑 푸싱이 병렬이라는 걸 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라고 할게요. 그냥 실내는 종들이 거기에 적응되도록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를 이끄는 독특한 생태계인 거죠. 자, 문법적으로는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기 수동으로 쓰는 거 조심하시고. 왜냐면 얘 슬쩍 뺀다고 생각해 봅시다. 슬쩍 빼도 대충 말은 되거든. 해석은 되거든. 그 종들이 실내 환경에 적응했다 이래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적응은 이 종들한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실내의 그 세균 집단이니까 뭐 곰팡이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균 덩어리들. 그 다음에 곤충, 쥐,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진화시켜 왔어. 어빌리티를. 여기 완료형으로 have pp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진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언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화가 계속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어빌리티를 진화시켰냐? 우리의 화학적 공격에서 살아남는 어빌리티를 진화시킨 거지. 시켜온 거죠. 그 얘기는 곧 뭐예요? 뭐를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저항력을 발전시켰다는 거죠. 뭐에 대한 저항력? 항균제, 살충제, 독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 죽이려고 그 뭐냐 옛날에 바퀴벌레 죽이더냐 뭐 컴백 뭐였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것도 놓고 모두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력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세균 미생물이라는 중립적인 말보다는 세균이라고 쓰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해충 쥐등은 화학적 공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적응돼가는 과정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곧 일종의 저항력이 커진 거지. 그거에 예시를 드네요. 독일 바퀴벌레는 뭐인 걸로 알려져 있냐? 발전시킨 걸로 알려져 있대요. 디스테이트니까는 취향이 아니다. 선호의 반대니까는 뭐 불호, 역겨움, 혐오감 뭐 요런 거죠. 그거를 발전시켜 온 걸로 알려졌대. 근데 뭐에 대한 디스테이트냐? 글루코즈. 그러니까 포도당에 대한 디스테이트를 발전시켜 온 걸로 알려져 있대. 근데 그 글루코즈가 뭔데? 그거가 흔히 사용된대요. 미끼로서 그 바퀴벌레 잡는 함정 트랩에 그러니까 이게 유혹하는 뭐 그런 건가 봐. 그래서 끌어들여서 이제 그 속에 이제 독도 넣어놨겠지. 그래서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안 좋아하게 변화를 했나 봐. 이 독일 바퀴벌레라는 애가. 자, 여기 한번 잠깐 봅시다. to have develop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투부정사도 문장이죠. 투부이도 문장이죠. 그럼 얘도 시제가 있다고? 그러면 투부이가 그러면 과거형이 있을 것인가? 과거형은 없어요. 왜냐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인데 투부정사 자체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과거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서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과거형이 있으면 그 과거형에 뭐 수동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거보다 더 과거, 뭐 흔히들 대과거라 그러죠. 그 형태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막 그런 거잖아. 그러면은 그 부정사의 변형 수가 뭐 불필요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사는요, 과거형이 있는 게 아니라 완료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건 뭐냐? to have pp가 나타내는 건 완료형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기준 시점보다 한 시점 앞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주절보다 시점이 앞서 있다 이거지.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현재 사람들한테 바퀴벌레가 뭐 저런 걸 발전시켰다고 알려졌어. 근데 실제로 그런 혐오 같은 거를 발전시킨 거는 그거보다는 먼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known이면 are known이면 얘보다 전 시점이니까 to have develop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to develop 쓰면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돼? 안 되죠. 이 얘기. 그리고 얘가 원래 뭐 무슨 과정을 거쳐서 한번 변했는지도 해볼게요. 사람들이 알아요. 뭐를 아냐? 독일 바퀴벌레가 자 발전시켜 왔다는 걸 알아. 디벨롭드여야 돼. 왜? 주절보다 한 타임 앞이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뭐 디스테이트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SV 크게 봐서 O. 그러면 얘 수동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얘를 당연히 뭐 진주어 과주어로 뺄 수 있겠죠. 머리통이 무거운 수준이 아니잖아. 그래서 it is known 한 다음에 that 점은 카카로치 developed 이제 이게 진주어죠. 여기서 이제 주어 상승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오니까 are known. 그 다음에 developed를 그냥 밑으로 내릴 수는 없잖아. 부정사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요? 한 타임 앞서 있는 to have developed로 바꾸는 거죠. 아이고, 디스테이트 안 쓸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 힘들면 살짝 묶어드릴까? 호잇 호잇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문단의 예시를 들기 위해서 독일 바퀴벌레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포도당 혐오? 예시를 보여주는 거지. 자, 지금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몇몇 실내 그 해충들은 가지고 있대요. 더 적은 기회를. 이렇게 무슨 기회인지 봤더니 피드가 이제 먹이 같은 거 먹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먹이다도 있지만 지금은 먹다죠. 먹이 같은 거를 먹을 더
더 적은 기회를 가지고 있대. 누구보다? 걔네의 실외에 있는 반대편 애들보다. 그러니까 카운터파트니까는 비교되는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험 같은 거 할 때도 카운터파트가 있어요. 비교 집단 실험하면은. 그러니까 실외 곤충인 거죠. 그리고 요거가 지금 이거인 거고. 자, 근데 S밖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실내 그 해충들은 뭐인 걸로 보이냐? 또 발전시켜 온 걸로 보인대. 어빌리티를. 어떤 어빌리티냐면은 음식이 제한되어 있을 때 생존하는 어빌리티를 발전시켜 온 걸로 보인대. 그러니까 좀 굶어도 좀 살 수 있도록 변했나봐. 뭐 위가 작아졌나? 뭐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자, 그리고 이제 말하기도 지겹습니다. 입증이나 발생의 동사. 여기선 발생의 동사만 할게요. seem, 나타나서 보이는 거거든. appear, happen, 뭐 get, come. 또 뭐 있을까? 몰라, 하여튼 이 정도. 없는 게 없다가 생기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발생이라는 게. 그래서 무에서 유로의 방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옆에다가 C를 쓸 때 똑같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to V를 쓰는 겁니다. ing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기 sim이니까 sim 옆에 이렇게 to V가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to have develop으로 왔는데 이건 왜 이렇게 왔냐? 뭐 이건 심플하잖아요. 그 애들이 발전시킨 걸로 보이는데 보이는 건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발전시킨 건 그거보다 전 시점일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내 해충은 자꾸 해충이라고 해서 좀 그런가? 곤충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실외와 다르게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조금 먹어도, 그러니까는 음식이 제한돼 있어도 살아남는 능력을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그 적응되는 모습을 또 하나 보여준 거야. 맨 처음에는 바퀴벌레가 그 글루코즈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포도당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만 먹어도 사는 거. 던과 다른 생태학자들은, 그 생태학자라는 게 전반적인 환경계의 작동이나 그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제시한 게 아니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제시해 왔네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사는 이 행성, 지구가 더 발전됨에 따라서 혹은 플러스 더 도시적이 됨에 따라서 더 많은 종들이 진화시킨대, 특징을. 근데 어떤 특징이냐? 그 종들이 필요로 하는 특징들을 진화시킨대. 진화시킬 거래. will이니까. 목적. 실내에서 살아남아서 번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 거고요.
얘는 이거일 거고, 그 다음에 비컴 기준으로 보시면 요렇게죠. 더 디벨롭이 되고, 행성이 당연히 디벨롭이 돼야죠. 그리고 더 도시적이 되고, 이렇게 병렬이라는 거. 그러면 진화시킨 거래. 충분히 긴 기간에 걸쳐서 이런 실내의 생명체들은 우리의 진화를 또한 계속 드라이브 할 수 있었대. 자, 드라이브 하면은 이제 운전하다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어떤 힘을 사용해서, 아니면 힘이 어떤 대상을 몰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다도 사실 내가 뭐 내 힘을 사용했다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운전 기술이라는 걸 사용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몰아가는 거잖아.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자, 그래서 실내에 사는 생명체들이 진화를 드라이브 할 수 있었던 거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여기서 보실 게 긴 시간이죠. 이렇게 꾸미는 형용사지 않습니까? 얘는 이렇게 꾸미는 부사죠. 혹시 뭐 서술형이 혹시라도 있는 학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어프가 지금 왜 뒤쪽에 왔는지는 제가 문법하면서 뭐 수차례 말씀드렸고 여기서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긴 시간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enough long time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enough는 부사로 형용사 같은 애들 아니면 다른 부사 같은 애들 꾸밀 때 뒤쪽에 옵니다. 뒤쪽에. 예. 이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enough가 부사로 써갖고 충분한, 충분히 이런 뜻일 때 경험상으로 그 언어적 경험상으로 enough에서 끝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뭐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냐? 라는 게 꼭 enough 뒤쪽에 달려오거든. 대부분 투부정사 형태로 많이 달려오죠. 그러기 때문에 enough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저 enough 뒤쪽에 쭉 길어진단 말이야. 저 부사구가. 그러면은 앞쪽에다 붙이는 것보다는 뒤쪽에다가 붙이는 게 그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end weight의 원리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형용사가 있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enough 다음에 뭐에 있어서 충분한가 뭐를 막 이렇게 달고 온다고요. 많은 경우에. 그러면 얘를 엿다 넣는 게 맞겠습니까? 엿다 넣는 게 맞겠습니까? 여기가 맞죠? 왜? 아니 무거운 건 뒤로 가야지. 그쵸? end enough에 따라 end enough? end weight에 따라서. 그래서 생태학자들의 주장, 이제는 전문가의 말까지 인용합니다. 발달과 도시화에 따라 종들은 더 실내에 맞게 진화한다. 혹은 거기에 맞는 기술을 발전시킨다. 왜냐면 발달되고 계속 개발되고 이 별이 그리고 점점 다 도시화되면은 실내가 늘겠죠. 그러면은 바꿔서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실내 생활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실은 진화의 드라이브, 추진력인 건 아닐까. 최소한 실내 생활이라는 게 정착된 이후부터라도. 왜냐면 지금 보면은 다 실내 생활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를 한 거고, 심지어 생태학자에 따르면 이 발달이나 도시화에 따라서 앞으로도 진화할 거래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을 반대로 뒤집어서 실내 생활을 추진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아마도 나의 실내적인 자아, 그러니까는 실내를 좋아하고 실내에 친화적이고 뭐 실내에 있으려는 뭐 그런 자아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 인류의 미래를 나타내는 거래. 왜냐면 우리도 그 위에 글에 따르면 실내 생활이라는 추진력에 따라서 진화를 할 거니까. 그래서 그 오타쿠 같은 우리의 모습, 사실은 인류의 미래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뭐 실내를 좋아하는 게 그냥 뭐 게으르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용은 아주 심플한 게 독특한 환경으로서의 실내를 소개하고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진화가 이루어졌냐? 일단은 진화의 양상, 모습. 일단 저항력이 커졌고요. 독 같은 거에 좀 살아남게 됐고, 그러면서 뭐를 예시로 들어요? 독일 바퀴벌레의 예시. 그리고 더하기 조금만 먹어도 생존한다는 예시. 그리고 그 생태학자들의 말에 따라서 이런 실내에 맞는 진화는 발달과 도시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 그러면 관점을 뒤집어서 보면은 오히려 실내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진화의 추진력은 아닐까? 이런 의문 혹은 생각의 전환. 대부분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냐? 실내에 친화적인 인간은 사실은 걔가 뭐 부적응이라던가 뭔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